개인회생에서 참 힘든 문제 중에 하나가 청산가치의 문제죠. 청산가치에 많이 반영될수록 나는 청산가치보다 변제를 더 해야 되니까 변제금이 높아지는 부작용이 생기고 내 월급이 너무 작아서 청산가치만큼 변제를 못하게 되면 개인회생이 기각이 나는 거죠. 개인 파산은 문제가 더 심합니다. 개인회생에서 청산가치가 파산에서는 환수금 처분 대상이 되는데 그만한 재산을 법원에 줘야지 법원에서 내 사건을 면책 결정을 해주는데 개인회생은 경우에 따라서 청산가치가 너무 크면 일부 감액을 하고 60개월 변제 조건으로 끝내주기도 하지만 개인 파산은 환수금 감액이 되는 경우가 별로 없고 감액이 된다 하더라도 많이 감액을 안 해줍니다. 그러면 이 청산가치하고 환수금 어떤 것들이 있는가? 첫 번째는 부동산의 시세가 있겠죠. 부동산의 시세란 것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KB 시세에 의하면 되고 전답이나 임야나 시골집이나 이렇게 비정형적인 것들은 공시지가의 130% 또는 감정평가에 의하면 됩니다. 물론 저당권부 채무, 담보대출된 금액은 제외를 하니까 부동산이 3억인데 저당 잡힌 채무가 2억이면 청산가치는 1억이 되는 거죠. 회생에서는 이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해야지 통과를 할 수 있는 것이고 파산에서는 그 부동산을 법원에서 매각을 해서 남는 돈을 채권자에게 분배를 해주고 면책 결정을 내려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보증금입니다. 개인에게 소유하는 집이 없다면 그 다음으로 큰 재산은 보증금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보증금 1억 원이 있다면 개인회생에서는 이 보증금 이상 변제를 해야 되고 파산에서는 그 보증금을 법원에 환수금으로 납부를 해서 그걸 채권자한테 나눠주고 파산 면책 결정을 해주는 거죠. 단 보증금에는 소액 보증금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서울에 1억 원짜리 보증금이 있으면 서울 기준으로 소액 보증금 5,500만 원을 공제하고 남는 4,500만 원만 나의 청산가치로서 나는 4,500만 원 이상만 변제를 하면 되고 파산해서 환수하는 금액도 1억 전액이 아니라 4,500만 원입니다. 소액보증금은 지역에 따라 다른데요. 서울 같은 경우는 5,500만 원, 수도권의 과밀억제 권역은 4,800만 원, 지방의 광역시는 2,800만 원, 나머지 지역은 2,500만 원입니다. 세 번째는 자동차의 시세가 있겠죠. 자동차의 시세는 SK엔카 같은 중고차 사이트에 가서 동일한 차종, 동일한 연식으로 검색을 하면 중고차 가격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캐피탈에 저당 잡힌 채무가 있다면 그 금액을 제외하고 남는 것이 나의 청산가치로 반영이 되는 것이고 법원에서는 그 차량을 매각을 해서 저당권 채권자에게 주고 남는 돈은 일반 채권자에게 분배하고 면책 결정을 내려주는 거죠. 단 파산에서는 자동차 자체가 워낙 오래되어서 거의 환가 가치가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자동차에 대해서 환수 처분을 내리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또 중고차 가격이 100만 원, 200만 원 정도인 수준에는 채무자 또는 그의 가족들이 금전으로 그 환수금을 납부하고 그 차는 채무자가 계속 사용하게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신청 직전에 처분한 재산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방금 말했던 1, 2, 3번 같은 경우는 회생이든 파산이든 법원에 재량이 없어요. 부동산이 있으면 있는 거고 자동차가 있으면 있는 거니까 있는 걸 없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신청 직전에 처분한 재산 같은 경우는 대리인이 주장하는 거에 따라서 법원의 판단이 달라지거든요. 내가 신청 직전에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팔았는데 또는 보증금을 돌려받아서 사용을 했는데 그 돈을 쓴 사용처가 있잖아요. 그 사용처가 대리인이 주장하기에 따라서 정당한 곳에 사용을 했다면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고 파산에서도 환수 처리가 되지 않으니까 사건이 편안하게 끝날 것이고 그 사용처가 마땅하지 않고 부당하다 이렇게 보이는 경우에는 청산가치에 반영되어서 변제금을 높이거나 법원에서 환수 처리를 해서 전부 다 받아가려고 합니다. 특히 개인 파산은 개인회생보다 더 엄격하기 때문에 개인회생에서는 60개월 변제하는 걸 조건으로 일부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고 선처해주는 경우도 많은데 파산에서는 환수금을 감액해주는 경우가 회생보다 가능성이 낮고 감액을 해준다 해도 회생만큼 많이 감액해주질 않습니다. 또 주의하실 게 개인 같은 경우는 지난 과거에 내가 지방세를 납부했던 내역도 있고 자동차 등록원부, 부동산 등기부, 전세 계약서 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을 검토했을 때 법원에게 속이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다섯 번째는 신청 직전에 가족이나 개인에게 변제하거나 증여한 금액이죠. 법원에서는 편파 변제한 금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해라 또는 관제인이 환수금으로 달라 이렇게 처분을 내릴 때도 있고요. 어떤 보전공고에서는 편파라는 말 자체도 쓰지도 않고 그냥 개인에게 준 거 있으면 개인에게 이체해 주거나 개인에게 명의 변경한 거 있으면 편파인지 뭔지 논할 필요도 없이 그거는 그만큼 청산가치에 반영하라 이렇게 보정이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특히 주의하실 게 내 가족이나 친인척한테 변제를 했는데 파산 관제인이 보고 부당하다고 환수 처분을 했는데 채무자가 그 돈을 내지 못하면 그 이익을 본 친인척
친인척한테 관제인이 분인권 소송을 한다거나 아니면 채권자가 사회행위 취소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진행할 때 가장 절망적인 상황, 난제, 청산가치나 환수금이거든요. 첫 번째가 부동산, 두 번째는 보증금, 세 번째는 자동차, 네 번째는 신청 직전에 매각한 재산, 다섯 번째는 개인이나 친인척한테 변제하거나 증여한 금액.